세계 이미지 센서 1위 기업과 파운드리 1위 기업이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6일 대만연합 신문망에 따르면 TSMC는 최근 소니로부터 CMOS 이미지 센서 등 차세대 칩 대규모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차세대 칩은 규슈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TSMC 반도체 1공장에서 생산되는데요. 특히 TSMC 22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인데요.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능을 채택하자 소니도 AI 알고리즘을 탑재한 CIS와 디지털 신호처리 프로세서 등을 선보이며 신규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는 거죠. 최근 이미지 센서 시장은 1년 이상 부진을 겪었죠. AI폰이 등장하며 스마트폰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며 소니와 같은 고객사들이 고사양 이미지 센서 주문을 재개하며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미지 센서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TSMC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 기술력, 그리고 생산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요. 다른 분야에서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그렇고요. 오늘 소개할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쪽도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쪽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제일 앞서가는 회사, 그거는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완에 있는 TSMC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최근에는 이 TSMC랑 일본의 결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쪽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소식도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렌즈에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요, 그거를 이미지로 다시 보여주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뭐 카메라 이런 데 주로 쓰였지만요, 최근에는 AI 이런 게 각광을 받으면서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는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소니가 부동의 1인자예요. 삼성이 따라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격차는 많이 좁히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TSMC가 이 일본에 짓고 있는 공장 이쪽에서 소니로부터 이 CIS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을 대규모 수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한국 반도체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 파운드리 현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시장조사 업체의 자료인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 점유율이 나와있죠. TSMC가 거의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인데 점유율은 상당히 좀 아쉬워 보입니다. 점유율만 아쉬운 게 아니라 기술력도 아쉬운데요. 기술이 예전에는 TSMC보다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역전이 된 상태죠. 그리고 그 다음을 UMC라는 회사가 뒤쫓고 있는데 이 UMC 역시 타이완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술이 역전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또 직접 생산하기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파운드리를 맡기려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태생적인 한계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타이완의 이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일본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이 굉장히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지난 1988년을 보면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전세계 점유율이 50%가 넘었습니다. 30여 년 정도가 지난 뒤죠. 이때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율은 6% 정도,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기지개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TSMC의 1공장, 이쪽 1공장의 투자비의 거의 절반을 일본 정부가 지원금,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지금은 뭐 반도체 산업에 90조 원을 투자를 하네, 뭐 지원을 하네, 이런 애 만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정부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투트랙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막대한 지원금을 통해서요, 말씀드렸던 TSMC나 삼성 같은 외국의 유수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를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라피더스 같은 국내 기업들을 육성하는 이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피더스는 지난 2022년에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파운드리 기업이죠. 아직 실력 측면에선 밀리고요. 어느 정도 회의론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정부 차원에서 치열하게 뛰고 있는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인텔도 또 나섰습니다. 최근에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인텔이라는 회사를 열었는데요. 인텔이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도 한참 밀린 상황이지만은 2027년에는 TSMC에 이어서 글로벌 2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포부까지 나타냈습니다. 이런 계획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협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기업들이 이쪽으로 일감 같은 거를 몰아주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도 지금 뭐 반도체법이다 해가지고 보조금들을 많이 지급을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속도가 조금 덜 난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업들만 낑낑거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올해 한 1,500원 정도 규모로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뭐 정부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요, 보조금까지 주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면서 재정을 때려붓고 있는 중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반도체 관련 예산이 1.3조 원에 불과해요. 보조금 같은 거는 아예 없죠. 세제 혜택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도 올해 일몰 예정입니다. 이거를 연장 안에 뭐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대기업 감세, 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따라오고요. 여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규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지난 2019년에 용인에 확보한 부지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규제 때문에 5차례나 착공이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착공을 하긴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외부의 거센 도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의 정책이 옳고 그르네, 아니면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가 옳으네 그르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대외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논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가로운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 역시도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만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이런 점에서는 양쪽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정책활동 그리고 정치권의 입법활동, 이런 부분에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정경유착이나 뭐 대기업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요, 여전히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주력 중의 주력 산업입니다. 자체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으로 민간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